이제 본격적으로 IFRS 17 인슈런스 컨트랙트 그 보험 계약에 관한 기준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유튜브에서 이제 간단하게 요 앞에 나와 있는 도입부 인트로덕션에 관해서 이제 녹화한 거를 올려놨었는데요. 일단 뭐 여기 시작을 하더라도 반드시 이제 인트로덕션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의를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목차에서 제가 쭉 설명드렸는데 이제 어떤 그 타이틀이 있고 그 다음에 서브타이틀이 있고 그렇게 이제 그 우리말로 하면 1절에서부터 한 뭐 130 몇 절까지 쭉 나와 있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이 제가 이제 잘 표시를 해놨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objective 목적이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1번입니다. 그래서 IFRS 17 보험 계약에 관한 이 기준서는 여기 이제 기준서의 스코프 범위 안에 있는 이제 뒤에 가면은 이제 그 안에 포함되는 계약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정의가 나옵니다. 그런 보험 계약들에 대해서 먼저 인식, recognition, 인식, 그 다음에 measurement, 측정, 그 다음에 표시, 어떻게 이제 숫자적인 걸로 표시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공시, 이런 것들에 대한 요 네 가지 항목에 대한 그런 원칙을 세우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준서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1번에 요 이제 문장이 길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각각 나눠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는 또 다른 측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IFRS 17의 기본적인 목적은 다음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뭐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entity 그러면은 이미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떤 이 보험 계약을 하나의 꼭 뭐 주식회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어떤 상호회사도 있고 뭐 공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거나 일반적으로 그냥 엔티티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뒤에 가면은 뭐 이제 인슈어러 그래가지고 이 보험 계약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판매하는 모집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또 이제 다른 표현이 나오긴 하는데 그 엔티티가 적절한 정보, 정확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요. 뭐에 관해서 그러한 보험 계약, 인슈런스 컨트랙트를 충실하게 표현하는 거, 나타내는 거, 나타내기 위한 그런 나타내는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1번에서 두 번째 문장이고, 세 번째 이렇게 제공하는 정보라고 하는 것은 users of financial statement, 그죠?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 재무제표의 사용자는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주식회사 같은 뭐 보드 멤버들, 에쿼티 홀더들도 당연히 유서일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매니지먼트 회사의 어떤 그 매니저를 하는 그런 분들, 뭐 그 중에는 이제 에쿼티 홀더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주식회사 같으면은 시장에서 이 회사의 어떤 그 재무제표를 통해서 평가하면서 뭔가 이제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 그거를 도와주는 이제 분석가들, 애널리스트들, 레이팅 에이전시,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이제 재무제표에 대한 사용자들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뭔가 하는 데 있어서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기초는 뭐를 하기 위한 것이냐? 평가를 해요. 그럼 여기 이제 assessed effect 하는데 어떤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것인데, 이 effect라고 하는 효과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 entity, 그 회사, 조직 주체의 financial position, 재무 상태. 그래서 우리 보통 왜 balance sheet 그러면은 그 자체가 이제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 연도 말 시점의 어떤 스냅샷으로 financial performance and cash flows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profit and loss statement, income statement 이런 부분은 이제 여기 대차 대조표에 비해서 어떤 현금 흐름에 근거한
회사의 어떤 재무적인 성과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이 표현이 이제 계속 나온다고 제가 이제 앞에서도 강조드렸죠. entities, financial position, financial performance and cash flow. 현금 흐름. 그 기업의 여기에 관해서 이 보험회사, 보험 계약들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 이제 IFRS 그 17에 따라서 이제 제공하는 정보가 그게 이제 첫 번째 목적에서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이 조직은 회사는 그 회사의 그 실질적인 그 권리와 의무 이 의무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고려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죠. 근데 그런 rights and obligation이 뭐냐? whether 그죠? they arise. 그러니까 이제 rights와 obligation이 이 계약 내지는 법 아니면 regulation 그죠? 뭐 규정, 규칙 그런 거. 그러니까 IFRS 17이 기준서를 적용을 할 때 요 계약 자체, 인슈런스 컨트랙트니까 계약 자체 법 내지는 어떤 레귤레이션, 규정 이런 거로부터 그러한 어떤 그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지 그거를 이제 규명을 하란 얘기죠.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보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둘 내지는 쌍방 두 사람 내지는 그보다 많은 사람들 간의 어떤 어그리먼트라 이거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어그리먼트예요. 근데 그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거는 enforceable rights and obligation.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이거를 당신은 이 계약에 따라서 이런 권리를 갖습니다. 권리 행사 내지는 의무, obligation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것을 만든다 이거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그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계약을 맺는다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사항에 따라서 각 당사자들은 이런 권리를 갖고 이런 오블리게이션을 갖는다. 이런 부분들 그거를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와 의무를 이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권리와 의무를 enforceability 그렇게 강요할 수 있는 그 권리와 의무를 계약상에서 강요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이제 법적인 문제다. 법에 근거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약 자체가 쓰여질 수 있고, 그죠? 서류 형태로 쓰여질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말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고, 아니면은 imply, 그죠? 뭔가 이렇게 암시한다, 뭐 의미한다 이런 의미겠죠. 그리고 이제 회사가 통상에 어떤 비즈니스를 행하는 관행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관행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거를 그 의미하는 바를 추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꼭 그 문서 형태로 해가지고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신의 성취의 원칙에 의해서 이 계약들이 이렇게 쓰여진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신의 성취의 원칙에 의해서 구두로 말한 것도 구속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해오던 그 회사의 비즈니스 관행 이런 부분에 의해서도 계약들은 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소송을 한다든지 극단적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꼭 리튼 형태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 의해서 뭐 판사나 아니면 이제 법정에서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보험 계약 자체도 이제 컨트랙트니까 여기서는 하여튼 그런 이제 부수적인 거를 설명을 한 거고 그 계약적인 어떤 그 조건들은 그 계약에 있는 모든 조건들을 이제 포함을 해요. 근데 그게 explicit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표현된 거건 아니면은 그냥 내포되어 있는 거건 그런 이런 부분들을 모든 조건들 그죠? 조건이 explicit 하냐 아니면 implied 하냐 이런 거 계약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포함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제 이 기업 조직 이 회사는
이런 어떤 조건들을 어느 정도 무시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No commercial substance.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상업적으로 실질성이 없는 그런 조건에 대해서는 무시를 한다. 여기 이제 즉 설명을 해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계약에서의 어떤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한 거 아니에요. 상호 간에 그런 어떤 economics. 그러니까 이 계약의 어떤 경제성의 효과,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과연 이게 no commercial substance라고 하는 거는 그런 확실하게 내가 구별할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경제성의 효과가 없는 거, 그거랑 이제 같은 의미라는 거죠. 이런 그런 조건들은, 그런 텀들은 무시를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제 처음에 목표에서 기본적인 어떤 컨트랙트에 관련해서 우리 이제 인슈런스 컨트랙트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물론 이제 그 다른 인슈런스 컨트랙트 말고 다른 컨트랙트 대해서도 IFRS 9 다른 어떤 기준서에서 17 말고 다른 기준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일단은 그런 일반적인 내용을 인슈런스 컨트랙트 17에서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 2번이 이제 여기 나와 있어요. implied term, 그러니까 이제 explicit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어떤 우리가 이제 그 의미를 파악하거나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 계약상에서 이런 것들은 뒤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포함한다. 뭐냐? 법률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규정되는 거, 내지는 레귤런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들도 포함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the practices and processes, 그러니까 이제 실무적으로 행해지는 거, 실무적인 관행들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어떤 과정들, 그 커스터머, 여기 보면은 이제 뭐 폴리시 홀더겠지만 일반적인 걸로 이제 커스터머라고 이야기를 했죠. 커스터머와 계약을 성사시키는 어떤 일반적인 관행, 그리고 과정들, 이런 것들은 그 달라요. 어디에 따라서 legal jurisdiction, 그러니까 법이 적용되는 그 관할 지역에 따라서, 아니면 산업 종류에 따라서, 내지는 회사에 따라서 이거는 굉장히 차이가 크다 이거예요. 일반적인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더 나아가서 in addition 그런 어떤 계약들은 회사 내에서도 다양하게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한 어떤 그 계약에서의 기본적인 그 practices나 어떤 practices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어떤 그 고객들의 고객층에 따라서 한 회사 내에서도 고객층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계약을 통해서 제공하기로 약속한 재화 내지는 서비스, 그거의 본질에 따라서 회사 내에서도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2번에서는 일반적인 어떤 인슈런스 컨트랙트라고 하는 부분도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제 컨트랙트에 포함이 되니까 이런 컨트랙트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성격에 대해서 먼저 이제 규정을 하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굉장히 좀 일반적인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스코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보험 계약에 관한 IFRS 17이 적용되는 이제 범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사실 여러분이 이제 이걸 읽다 보면은 이제 뭐 영어에 대한 어떤 해석,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직해석에 관한 거를 제가 이제 넣어놨습니다만, 이게 직해석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절 안에서도 이제 앞뒤 문장, 그 다음에 또 앞뒤 절 사이에 그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논리적인 구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럽이긴 한데 아무래도 영어권 이게 중심이 되다 보니까 영어권에서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서술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나름대로 이제 그들만의 어떤 논리적인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나름대로 제가 어느 정도 사회에 가서 경험한 그런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그렇게 이제 잘 좀 해석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특히 이제 스코프 관련해서 뭐 이제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아마 이거를 준비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이제 많은 시간을 들여서 뭐 논의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재보험 계약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나라에 뭐 그 로컬 재보험 회사가 이제 하나밖에 없고 이제 외국 재보험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외국 재보험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본사에서 할 테고 그걸 따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그 요 스코프 관련해 가지고도 좀 우연한 기회에 어떤 디스커션을 해봤는데 이 부분이 나름대로 제가 제 선에서 일단 그 자세하게 한번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이제 IFRS 17의 기본 원칙을 어디에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A는 보험 계약, 뭐 당연히 이게 인슈런스 컨트랙트 관련된 거니까 보험 계약 그래놓고 컴마에서 including reinsurance contract 돼 있어요. 그러면 reinsurance contract라고 하는 부분하고 insurance contract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포함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insurance contract라고 하는 부분이 큰 이제 집합이면 그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 재보험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뒤에 이제 얘기하는 게 여기 이제 an entity가 it이라고 봐야 되겠죠. it issues entity가 발행하는 보험 계약, 재보험 계약을 포함해서 이렇게 얘기돼요. 서로 이제 배타적인 거를 포함하는 거냐. 이게 원수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 계약을 발행한다. 우리가 그냥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재보험 계약을 발행한다. 이거는 주체가 재보험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원수 보험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출제를 한다 그러죠. seed out하고 재보험 회사는 수재. 그래서 seed in 하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표현하기를 재보험 회사가 발행하는 재보험 계약을 포함해서 그런 일반적인 인슈런스 컨트랙트에 적용된다. 그게 첫 번째 적용 범위예요. 두 번째는 reinsurance contracts it holds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반적인 보험 계약 얘기하고 두 번째는 여기서 얘기한 reinsurance contract it issues 기업이 발행하는. 근데 여기는 또 reinsurance contract it holds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it이 또 이제 entity라고 봐야 되는데 재보험 계약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 이제 issues라고 하는 부분이 재보험 회사 입장에서는 수재, 재보험을 수재한다 그러잖아요. seed in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재보험 계약 보유한다 그러면은 또 마찬가지로 원수 보험사 입장에서 이슈가 아니라 홀드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원수 보험사 입장에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출제한 재보험 계약에도 IFRS 17의 전체적인 원칙은 적용된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재보험 여기서는 지금 재보험사에 발행하는 수재 계약, 재보험 계약을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뭐라고 봐야 되냐? 제가 해석하기로는 저 부분은 재보험사 같은 경우도 원수보험사에서 수재를 하지만 또 재보험사는 또 제재보험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발행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재보험사한테 출제를 한 그런 재보험 계약, 보유 재보험 계약도 해당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뭐 이제 그런 제가 말씀드린 구분에 대해서 뭐 더 이제 논의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렇지만 적어도 서로 간에 얻은 거는 이 스코프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가 A, B로 나눠진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스코프 상에서 다르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 된 거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A도 원수보험사, 재보험사 또 거기에 또 제재보험사까지 포함될 수 있겠죠. 자기가 발행하는 거니까. 그 두 번째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 계약이라고 하는 부분도 원수보험사 입장에서는 출제한 거, 또 재보험사 입장에서는 제재보험사한테 출제한 거 이런 계약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C는 그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그 기업이 발행하는 그죠? 발행하는 투자 계약 여기까지만 있으면은 투자 계약인가 그렇지만 provided that 빠졌죠? 어느 조건이 있어요.
그 엔티티가 동시에 그 인베스트먼트 컨트랙트와 동시에 서로 연관성이 있는 보험 계약을 발행한다. 그런 부분이에요. 나중에 가면은 이제 요 discretionary가 아니라 direct participation feature 이렇게 나와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저거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직역을 하면 직접 참가 특성, 직접 배당 성격, 요거는 어떤 재량적인 참가 특성, 재량적인 배당 특성 이런 부분도 아마 이제 그 배당 계약 자체가 그 계약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눴는데 강조가 되는 거는 하여튼 뭔가 그 인베스트먼트 컨트랙트니까 성과에 따라서 보통 보면은 이제 underlying item 이제 그 인베스트먼트 컨트랙트라고 하면은 뭔가 거기에 관련된 링크가 되어 있는 뭐가 있겠죠, 그죠? 그런 거를 이제 underlying item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계약 특성이 있는 발행하는 투자 계약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separating component에 나오지만 이 인슈런스 컨트랙트하고 서로 그 인터릴레이티드 되지 않은 그런 인베스트먼트 컴포넌트, 인베스트먼트 컨트랙트 성격은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또 IFRS 17이 아니고 IFRS 9으로 보내서 거기는 이제 Financial Instrument, 금융 상품에 대한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슈런스 컨트랙트와 인베스트먼트 컨트랙트가 서로 그 분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가 없으면 하나가 존재할 수 없는 이런 거를 이제 그 기준서에서 표현하기는 이제 closely interrelated 돼 있는 그런 인베스트먼트 컨트랙트에도 적용을 한다. 이 IFRS 17의 기본 원칙을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4가 이제 우리 논쟁할 때 약간 그 이제 디스커션을 할 때 이제 문제가 된 게 뭐 1번은 이제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면은 여기는 4번은 다시 약간 그거에 대한 서플리멘터리한 보충적인 보완적인 어떤 원칙을 얘기하는 건데 위에서 얘기한 보험 계약에 대해서 적용되는 모든 해당 사항들은 또한 다음에도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 자체에도 지금 인슈런스 컨트랙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3번에서 그 A항에 insurance contract including reinsurance contract it issues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원수보험사, 재보험사 입장, 원수보험사 입장에서 요 만약에 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보유하는 거니까 출제한 거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보험사 입장에서는 요 reinsurance contract 그러면 제재보험사에 출제한 거 거기에다도 적용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 구조가 되어 있냐면은 reinsurance contract held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60하고 70절에서 별도로 recognition, measurement 해가지고 뒤에 이제 설명이 나와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일반적인 원칙이 다 똑같이 적용된다 그러면 60, 70으로 따로 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60절에 보면은 그 IFRS 17의 일반 원칙을 조금 modify해서 좀 수정을 해서 reinsurance contract held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별도로 마련했다라고 하는 거는 3번에서 A번에 적용되는 insurance contract including reinsurance contract it issues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일반적인 원칙하고 뭔가 좀 다르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except로 표현을 했어요. 그럼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보험 계약, 그러니까 발행하는 보험 계약이죠. 그러면은 3번에 처음에 스코프 얘기할 때 A에 해당되는 그런 발행하는 보험 계약. 여기에 물론 이제 including reinsurance contract 그렇게 이슈들을 안 했습니다만은 그거를 이제 내포하고 있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행되는, 그죠? It issues 그랬지만 여기서는 issue도 하니까 그냥 발행되는 보험 계약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제외한대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충으로 설명한 거냐면은 뭐 지금 3번에서 A, B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4번에서는 여기 A에 이제 그 reinsurance contract 3에서는 it holds라고 되어 있지만 reinsurance contract held 그러면 뭐 원수보험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출제한 거, 뭐 재보험사 입장에서도 자기가 제재보험으로 출제한 거, 그 계약에 대해서는 그런 인슈런스 컨트랙트에 해당되는 게 적용이 되지만 다음 사항들은 제외한대요. 뭐예요?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3의 A에서 얘기하는 발행된 보험 계약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제외된대요. 그죠? 이미 A에서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A하고 B로 그거를 보충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and라고 쓰여져 있는 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서술을 할 때 이렇게 서술을 하는 거죠. 3번에서 A하고 B를 구분을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A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이 없고 그 보험 계약 뭐 이슈가 없습니다만은 인슈런스 컨트랙트 3번의 A에서 적용되는 그런 모든 해당 사항들은 A의 B인 보유 재보험 계약에도 적용되는데 보충적으로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 노파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하기 위해서 3번의 A에 적용되는 해당 사항들은 제외하고 이제 이미 분리를 해놨으니까 and라고 한 거는 의미가 뭐냐면 그러면은 이거를 제외했는데 이거 적용되는 것 일반적인 원칙을 제외했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러면서 어디에 60하고 70에서 기술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큰 어떤 모든 보험계약 이슈드에 적용되는 게 있고 재보험계약은 그 적용되는 거를 일부 수정을 해가지고 별도로 마련을 했다라는 걸 두 개 문장으로 표현한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 이제 조금 물론 이제 이게 숲에 있는 나무를 보는 것 같지만 스코프 중요한 내용이고 그런 이제 그 업계에 있는 분들하고의 디스커션을 통해서 여기 부분이 그런 식으로 좀 클리어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근데 실제 임플리멘테이션 과정에서 이것 때문에 뭐 낭패를 본다, 뭐 나중에 다시 정리한다, 뭐 이런 경우는 없지만 아마 이제 재보험회사는 약간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들은 바로는 재보험사 뭐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앞에서 얘기한 3매 A에 including reinsurance contract, the entity issues 돼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좀 별도의 원칙으로 적용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건데 이제 3의 A에서 얘기하는 거는 원수보험사건, 재보험사건, 자기네들이 발행하는 인슈런스 컨트랙트는 동일한 인슈런스 컨트랙트의 일반적인 의미로 보고 동시에 적용되는 거다.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의 지금 별도로 그 안에서 일반적인 원칙을 약간 모디파이 해가지고 별도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 except라고 구분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요거만 해도 충분할 것 같지만 이렇게 I에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준 거죠. 엔티티 주체가 자기가 발행하는 보험 계약에 해당하는 사항들은 제외하면서 그리고 그 제외한 별도의 원칙은 60, 70에서 일반 원칙을 수정을 해서 recognize는 일반 앞에서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전체 계약에 적용되는 걸 얘기하겠지만은 그거하고는 약간 수정을 해서 recognize하고 measure하고 뭐 뒤 사항에 이제 present하고 이런 사항들이 달라지는 것들은 약간 수정해서 60하고 70에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죠? 3번 스코프에 대해서 여기서는 별도의 원칙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런 식의 표현들이 이제 되게 그 영어권 세계에서 많은데 except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 그래서 약간의 스코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혼란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좀 긴 시간을 할애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C에서 얘기한 이 부분이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투자 계약이에요. 어디? 바로 위에 3번 C에서 정한 이 계약에 대해서
요 일반 보험 계약의 IFRS 17에 해당되는 모든 사항들이 적용이 돼요. 그죠? 그렇게 했죠. 예?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except 여기 있죠. except for the reference to insurance contract in paragraph 3C and described in paragraph 71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이거하고 동일한 구조로 한다 그러면은 여기도 하나 1번, 2번 나눠 넣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1번에서 두 가지를 넣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for references to insurance contract issued and reinsurance contract held 그거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except 그게 첫 번째 될 수 있겠죠. 굳이 뭐 1, 2번으로 나눠 가지고 자기 엔티티가 발행한 보험 계약의 인슈런스 콘트랙트에 거기에 해당하는 사항은 except 2번은 reinsurance contract held에 해당하는 사항은 except 이렇게 두 개를 얘기할 여기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요 재보험 보유 재보험 계약보다는 이 부분은 이제 좀 뭐 한 번 더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까지 또 이것처럼 1, 2 나눠 가지고 하지 않고 요 2번에 해당되는 요거를 바로 넣은 거죠. 그래서 이게 항상 일반적인 원칙을 얘기하고 거기에 뭔가 모디파이해서 별도의 원칙을 서플리멘터리하게 보완적으로 만드는 거는 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해요. except for the references to insurance contract in paragraph 3C. 그죠? 3번에서 얘기하는 C에 있는 insurance contract, 보험 계약에 해당되는 사항들, 그리고 여기에 또 paragraph 71에 포함된 거.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뭐 요거처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여기는 지금 그냥 인슈런스 컨트랙트 이슈드라고 얘기는 안 돼 있죠. 그죠? 근데 패러그래프 3의 C에 있는 보험 계약에 적용되는 사항 이렇게 이제 된 부분이 이제 나와 있는 이유는 3번으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여기에 보면은 요 앞에는 그냥 인베스트먼트 컨트랙트 요거만 돼 있지만 이거와 더불어서 동시에 인슈런스 컨트랙트도 발행이 동시에 된다 그랬잖아. 두 개는 인디스팅트해서 분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랬을 때 패러그래프 3C에서 동시에 발행된다는 보험 계약 그거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제외한다. 그죠? 왜냐하면 여기 앞에 쓴 거는 그냥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거지만은 인베스트먼트 컨트랙트에 대해서 적용되는 사항 중에서 인베스트먼트 컨트랙트 부분인데 동시에 발행된 인슈런스 컨트랙트에는 일반적인 그 앞에서 3의 A에서 적용한 인슈런스 컨트랙트의 원칙이 적용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고 요거 논리 구조가 똑같죠. 제외하고 그리고 and 그래서 별도로 modified 된 원칙을 71절에서 설명을 한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하고 여기에 대한 부분 요거는 지금 1, 2로 안 나눠져 있는 거고 한 문장에서 표현한 거고 얘는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뭐 좀 클리어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분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도 뭐 더 이제 뭐 디스커션을 하시거나 이럴 수 있고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할 때 스코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지금 뭐 이 인베스트먼트 컨트랙트 꼭 이제 뭐 디스크레셔너리 그 파티시페이션 피처가 아니더라도 이제 세퍼레이팅 컴포넌트에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 인베스트먼트 컨트랙트라는 표현보다는 인베스트먼트 컴포넌트 그러니까 별도의 계약이 아니라 인베스트먼트 요소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그 TRG라고 제가 이제 서두에 이 교육 서두에서 설명드린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발행한 즉 기업이 발행한 보험계약 IFRS 17 안에서의 모든 해당 사항들 이런 것들은 인슈런스 컨트랙트에 적용이 돼요.
그 회사가 어떻게 그걸 획득했느냐? transfer, 그죠? 타 회사로부터 받은 계약, 받은 인슈런스 컨트랙트. 이런 게 뭐가 있죠? 그런 게 있을 텐데,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풀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이런 부분에 이제 속하겠죠. 그리고 이제 회사가 뭐 여기 뒤에는 이제 business combination other than reinsurance contract held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재보험 계약, 보유 재보험 계약 이외에 그거 이외에 business combination 두 회사가 뭐 M&A를 한다든지 이런 측면이 되겠죠. 비즈니스 컴비네이션이니까 비즈니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합해지는 거고, 그 인슈런스 컨트랙트만 이전시키는 거는 뭐 M&A 풀 스케일의 M&A는 아니더라도 보험 계약만 이렇게 이전하는 그런 경우, 그런 계약에도 다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어디에 적용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펜딕스 A에 보면은 이제 그 어떤 기본적인 정의들이 나오는데, 그 인슈런스 컨트랙트를 정의를 해요. 거기에서. 그리고 이제 그 B2, B30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요거는 이제 어펜딕스 B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가이드라인, 뭐 적용 지침, 시행 세칙, 시행 지침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 적용 지침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가이드라인에 있는 B에서 B30 이 부분도 보험 계약에 대한 기본적인 데피니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지침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일곱 번째는 IFRS 17을 다음 사항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제 스코프니까 이 워런티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차를 산다든지 어떤 뭐 가전제품을 산다든지 이랬을 때는 그 보증이라고 그러죠. 보증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자동차 같은 경우 뭐 3년이다, 5년이다라고 하면 그 기간에 어떤 뭐 미케니컬, 기계적인 장치에 어떤 뭐 문제가 생긴다든지 외래적인 사고 말고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보증으로 해주는 거겠죠. 근데 그게 그 매니팩처러, 제조사가 해주는 것도 있고 딜러, 그걸 받아가지고 또 다른 독립 그 사업자로서 그 요 차를 사가지고 또 파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디스트리뷰터. 그냥 리테일은 또 이제 뭐 그거에 대한 어떤 도매상.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요렇게 이제 딜러나 매니팩처러 말고 이 사람들이 제공하는 어떤 보증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뭐 자동차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하여튼 재화가 됐건 서비스가 됐건 요 계약자에 대해서 제공하는 재화나 이렇게 서비스 판매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제공하는 보증은 IFRS 17이 아니고 그거는 따로 IFRS 15 Revenue from Contract with Customer, 더 일반적인 사항 하에서의 어떤 그 계약으로부터의 레버뉴를 정의하는 IFRS 15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17에 적용되지 않아요. 이런 보증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employer, 어떤 그 회사의 그 employer 그럴 때 employer 아니에요, 그죠? employer의 그 자산이나 부채 뭐냐? employee benefit plan, 그죠? 우리가 뭐 지금 그 퇴직연금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뭐 defined contribution 이렇게 예전에 이제 뭐 defined benefit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employee benefit plan 그 퇴직연금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적용을 하지 않아요. 왜냐 거기에서의 기본적인 어떤 asset liability가 있는데, 또는 retirement benefit obligation 그냥 뭐 어떤 그 우리가 보는 그 뭐 퇴직연금만이 아니고 그냥 어떤 그 퇴직에 관련된 그런 급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급부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퇴직 그 어떤 부분 관련해서 그래서 여기 이제 employee benefit 이런 부분들은 이제 IAS 19이나 아니면 IFRS 2 shared base payment 이렇게 이제 별도의 기준서로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IFRS 17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어떤 계약적인 권리와 계약적인 의무인데 뭐에 그 컨틴전트 하면은 우리가
어떤 미래의 그 unexpected 이벤트가 터졌을 때, 그래서 우리가 life contingency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발적인 뭐 이런 부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어떤 사용 아니면 사용할 권리 이런 거 non-financial item에 대해서, 그죠? non-financial item을 사용할 권리나 미래에 사용하는 거 이런 부분들의 우발적인 이런 부분의 계약의 어떤 권리와 의무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뭐 예를 들어서 license fee, 뭐 royalty, 뭐 아니면 variable and other contingent lease payment and similar items 이런 거는 따로 IFRS 15이나 IAS 38 intangible asset 아니면 IFRS 16에서의 리스 뭐 이런 부분의 기준서가 적용되는 거지 17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금융 항목들 그리고 이제 어떤 뭐 여기 지금 residual value guarantees 그러니까 이제 residual value 그러면은 뭐뭐에 남아 있는 이제 잔존 가치 이렇게 되는데 manufacturer, dealer, retailer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제조자나 독립 사업자 그걸 파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도매업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guarantee 위에 이제 warranty고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guarantee 보장하는 거죠. warranty하고 좀 다른 형태. 또 하나는 이제 lessee's residual value 그죠? 우리가 이제 리스 한다고 했을 때 리스 사용자가 갖는 잔존 어떤 가치 그 리스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도 이제 차를 몰기지를 얻어서 사는 게 아니라 리스 플랜에 들어가죠. 그래서 뭐 차량 반 가격을 일단은 뭐 이자율이 좀 높긴 합니다만은 몰기지보다는 리스 회사가 이제 어떤 이자 수익을 많이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이제 리스 관련된 게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남아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다 IFRS 15이나 이제 16에서 적용되는 거지 17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런 이제 어떤 파이낸셜한 개런티 보증 계약들,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인슈런스 컨트랙트와 같이 이런 계약들에서 아주 명확하게 해당 계약을 뭐 예를 들어서 요런 부분들이 이게 계약할 때부터 이 부분은 보험 계약이다. 그래서 보험 계약의 특성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어떤 금융적인 보증 계약들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issuer 계약을 발행하는 사람이 IFRS 17을 적용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파이낸셜 인스트루먼트 관련된 IAS 32나 IFRS 9을 적용한다라는 걸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경우에 이제 IFRS 17은 선택 안 한다라고 하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무슨 내용이 있느냐? 프레젠테이션. 여기 이제 IFRS 17하고 IAS 32가 이런 어떤 Financial Instrument 관련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제 여기 관련돼서 그 다음에 이제 IFRS 7 여기 이제 Financial Instrument 여기 이제 Disclosure 관련된 거, IFRS 9 Instrument Contract 이런 부분들에서 다 이제 이러한 금융적인 어떤 보증 계약들 이런 부분들은 위에서 확실하게 이거를 17으로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IFRS 17에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계약을 발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계약에 대한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계약들을 하나하나에 대해서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계약에 대해서 내가 IFRS 17을 적용하겠다, IFRS 9을 적용하겠다라고 이제 어떤 회계 정책상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그거를 중간에 바꿀 수는 없고 계약이 끝날 때까지 쭉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이제 IFRS 17으로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엔티티 차원에서 회계 정책을 결정하게 되고 나면 그러면은 이제 IFRS 17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contingent consideration payable to receivable in a business combination. 이제 M&A를 통해서 두 개의 이제 뭐 회사가 뭐 결합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지급해야 될 게 남아 있네. 뭐 아니면은 받을 게 남아 있네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컨팅전트예요. 어느 정도 확률을 가지고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적용하지 않아요. 그거는 IFRS 3의 비즈니스 컨비네이션에서 기준을 잡는다 이거죠. 또 하나는 인슈런스 컨트랙트인데 그 회사가 팔러시 홀더예요. 그런 경우에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제 재보험 계약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재보험 계약의 경우 뭐 그 재보험 계약 자체가 뭐 그 원수 보험사가 폴리시 홀더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뒤에서 룰아웃 하죠. 그런 컨트랙트가 보유 재보험 계약이 아닌 경우, 그죠? 요 표현하는 게 이제 어떤 재보험 계약을 봐도 적용되는 거니까 그거를 제외한 회사가 계약자인 그런 보험 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죠. 왜냐하면 기업이 이제 뭐 그냥 그 기업 보험을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는 IFRS 17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건 누가 해요? 그 기업 보험을 파는 원수 보험사 거기에서 적용하는 거지. 여기 이제 그 계약자인 이 회사에서는 그거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부 계약들은 그런 인슈런스 컨트랙트의 기본적인 정의에 일단 부합이 돼요. 그렇지만 어떤 그 기본적인 그 프로비전 약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약관의 기본적인 어떤 목표 이런 것이 고정적인 피를 제공하는 거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회사는 회계 정책상 그런 부분들은 IFRS 17 대신에 IFRS 15 요거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험 계약의 정의상 해당되는 게 있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픽스 피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거기 이제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if and only if 다만 조건은 어떤 구체적으로 정해진 조건들이 충족되는 경우에 이런 보험 계약들을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만 둘 중에 하나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계약 각각에 대해서 그런 어떤 그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결정을 하게 되면은 irrevocable, 그죠?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제 거기에 관련된 어떤 그 조건들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게 이제 8에서 A, B, C, D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기업은 이런 부분들의 어떤 평가의 그 어떤 요 리스크의 평가, 그러니까 이제 각각 그 개별적인 커스터머들, 커머스 그 고객들에 관련된 어떤 리스크에 대한 거를 리스크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지 않아요. 뭘 할 때? Setting the price of the contract with that customer. 그 고객에 대한 계약, 각각의 그 고객들이 있잖아요. 그 고객들에 대한 계약들의 그 프라이스, 가격을 그 정하는 데 있어서 그 각각의 고객들의 그와 관련된 어떤 위험들을 평가한 거를 반영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8에 이제 해당되는 이 부분 자체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컨트랙트가 보상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보상을 해주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내가 파이낸셜리 그 보험 계약은 이제 파이낸셜리 컴펜세이션을 해주는 건데 이거는 캐시로 보상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떤 계약의 기본적인 어떤 보상을 해준다 이런 부분 이 조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세 번째는 인슈런스 리스크인데 그 컨트랙트에 의해서 이전된 인슈런스 리스크예요. 근데 그것이 주로 고객의 어떤 사용,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로부터 주로 발생하는 그런 그
그 계약으로부터 이전된 인슈런스 리스크. 그리고 rather than 그런 요거는 이제 그 서비스와 관련된 어떤 비용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거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그 고객의 그 서비스 제공받는 그거로부터 주로 발생하는 그런 이제 인슈런스 리스크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이제 8번에서 얘기한 것들 중에 이제 그 기본적인 어떤 조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이제 길긴 한데 이게 나름대로 이제 기준서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계약들 그러니까 인슈런스 컨트랙트를 뭐라고 정의하고 어떤 부분들은 해당이 되고 안 되고 그 마지막에 중요한 거는 이제 IFRS 17을 인슈런스 리스크로 봐서 IFRS 17을 적용할 수 있지만 또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조건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브섹션으로 인슈런스 컨트랙트의 이제 컨비네이션이에요. 여기서 이제 같은 어떤 카운터파티나 아니면 관련된 카운터파티와의 어떤 일련의 보험 계약들, 그죠? 보험 계약 집합이나 어떤 일련의 보험 계약들 이런 부분들은 취득할 수 있다. 내지는 그런 부분들은 취득하는 거를 목표로 디자인했어요. 뭐를 어떤 전반적인 그 재무적인 상업적인 그런 효과를 달성하도록 그렇게 인슈런스 컨트랙트는 그렇게 이제 그 디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험 계약의 셋 내지는 series of insurance contract 이런 거 하나가 아니고 이제 그 여러 가지 뒤에 가면은 이제 뭐 그룹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여기는 일단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인슈런스 컨트랙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정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계약들의 그런 substance 위에서 얘기한 이제 상업적인 효과겠죠. substance 그러면 이제 아주 어떤 중대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이런 측면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실제성 이런 부분들을 보고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슈런스 컨트랙트를 하나의 이제 개별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의 전체적인 것으로서 다루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계약에서의 그런 권리와 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이것 other than 이거 이외에 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negate 이거를 뭐 완전히 계약의 어떤 권리나 의무를 그냥 다 무효로 만든다든지 그래서 그거를 negate 하는 거는 저걸로 돌린다는 거죠. another contract로.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이런 계약들은 at the same time 그리고 이제 같은 카운터파티 계약의 양쪽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카운터파티와 이런 계약들이 이제 그 권리와 의무를 그 다른 계약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컨비네이션이니까 이제 요 A와 B가 서로 비즈니스를 합한다라고 하는 거는 한 계약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른 계약 쪽으로 이렇게 넘긴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A, B를 각각의 어떤 카운터 파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combined effect 결합된 효과 그렇게 함으로써 그거 두 개 자체가 결합된 효과로서는 어떤 그 권리나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거기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컨트랙트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other than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뭐 다른 계약으로 이전시키는 거 이외에 다른 어떤 그 성격이 없다면 do nothing죠. 그 일만 하는 거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요거는 뭐 이제 그 계약의 효과 자체가 계약 자체에 어떤 권리나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인슈런스 컨트랙트에 이제 결합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이제 각각 계약에 대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니까 앞에서 얘기한 요거를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약들의 어떤 실제성 그런 거를 보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거를 set 내지는 series of contract 이렇게 해서 전체로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각 개별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앞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본적인 어떤 이 기준들을 설명하기 위한 앞에 부분인데 뭐하러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하나 이제 completeness로 이게 이제 IFRS 17 인슈런스 컨트랙트니까 컨트랙트의 기본적인 내용의 정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인슈런스 컨트랙트라고 하는 부분 특히 엔티티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모든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제 그 적용될 수 있느냐 스코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서브타이틀이 뭐냐면 Separating Components from an Insurance Contract. 여기 이제 항상 뒤에 패러그래프 B31, B35 이제 계속 그렇게 나올 텐데 요거는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볼 때 좀 도움되라고 애플리케이션 가이드라인의 31, 35절에 요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세칙으로 그죠? 가이드라인으로 더 이제 설명이 된다라는 부분을 친절하게 이제 넣어놓고 있어요. 이게 이제 10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보험 계약에서의 어떤 요소들, 컴포넌트의 어떤 분리, 그죠? 요소의 분리, 보험 계약에서의 기본적인 요소의 분리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그 IASB에서 한 1년 반 내지는 2년여간 운영한 이제 Transition Resource Group이라고 하는 데서 지난 이제 4월에 미팅을 했는데 뭐 하여튼 컴포넌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인슈런스 컴포넌트, 인베스트먼트 컴포넌트, 뭐 서비스 컴포넌트, 뭐 기타 컴포넌트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인베스트먼트 컴포넌트를 이제 여하의 분리를 해내느냐 그렇다면은 또 quantitatively 그러면은 인베스트먼트 컴포넌트의 어떤 금액 그죠? 양이니까 퀀터티니까 금액은 얼마냐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논의를 해요. 저는 이제 그거는 나중에 이제 좀 자세히 제가 이제 보충을 하고 지금 이제 기준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보험 계약은 하나 내지는 그 이상의 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요소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기준서 그죠? 지금 IFRS 17인데 뭐 IFRS 다른 거 내지는 IAS 다른 거 이런 다른 기준의 기본적인 적용 범위 안에 있는 그런 다른 요소들 그런 것들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마치 별도의 계약인 듯이 그죠? As if. 그래서 두 개가 이제 보험 계약 안에 두 개 요소가 있는데 그거를 안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보험 계약 안에 다른 컴포넌트가 있는데 얘는 IFRS 17이 아니고 다른 기준서 뭐 인베스트먼트 컴포넌트라 그러면은 IFRS 9을 적용을 할 수 있겠구나. 뒤에 나오지만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별도의 계약인 것처럼 우리가 분리해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계약에 포함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보험 계약이 있는데 그것이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하나의 인베스트먼트 컴포넌트를 포함할 수 있어요. 아니면 서비스 컴포넌트를 포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하나씩 이렇게 포함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개를 다 포함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근데 회사는 이제 뒤에서 얘기할 지금 10번이니까 그죠? 10절이니까 11, 13절을 적용을 해서 이러한 인베스트먼트 컴포넌트나 아니면은 서비스 컴포넌트를 일단 아이덴티파이 하고 그 다음에 account for 그거를 별도로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별도로 재무제표에 표시를 하라는 얘기겠죠. 그 계약 안에서 그래서 밑에 이제 설명되는 거에 따라 가지고 그거를 적용을 해서 그거를 파악을 하고 그 부분을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거는 뭐냐? IFRS 9을 적용하래요. 여기 이제 파이낸셜 인스트루먼트인데 그거를 뭐를 결정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내재된 어떤 금융 파생 관련된 부분 아니에요. 그죠? 내재 파생 상품이 있느냐, 금융 파생 상품이 있느냐,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IFRS 9의 기준서를 적용을 해라. To be separated. 그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분리를 해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금융 파생 상품을 어떻게 내가 뭐 account for 설명할 수 있느냐인데 어떻게 그거를 측정을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뭐 IFRS 9 여기에서 이제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기준서를 적용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이제 요 회계 기준을 할 때 IFRS 17을 보험 계약에 적용하지만 보험회사에 뭐 인슈런스 컨트랙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인슈런스 컨트랙트 안에 같이 이렇게 한 계약처럼 묶여 있지만 별도로 분리해낼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분리해가지고 IFRS 9을 적용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separate from a host insurance contract. 만약에 이제 investment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전체 계약을 하나의 host insurance contract라고 하면 거기에서 investment 컴포넌트를 분리를 해내요. If and only if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이죠. 그 investment 컴포넌트가 distinct하다. distinct에 대해서는 애플리케이션 가이드라인의 B31, 32에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가 가능한, 구분 가능한 별도의 것이다. 이게 이제 필요 충분 조건으로 해서 분리를 해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추론할 수 있죠. 이게 indistinct하면 분리를 해낼 수 없으면 separate를 해내기가 불가능하다라고 유추할 수도 있겠죠. 뒤에 나와요. 그래서 요 기업은 회사는 그렇게 분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IFRS 9 Financial Instrument 그거를 적용을 하라. 그래서 우리 보험회사에 재무제표 안에 그래서 뭐 이런 인베스트먼트 컴포넌트 해당되는 부분 자체를 별도로 하되 IFRS 9의 기준을 적용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위에서 지금 얘기한 인베스트먼트 컴포넌트 요 11절을 적용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 인베스트먼트 컴포넌트와 관련된 캐시 플로우, 그죠? 여기 이제 인베디드 데리버티브라고 했으니까 내재된 어떤 파생 요거에 관련된 어떠한 현금 흐름이라도 분리하기 위해서 그 전 11절을 적용하고 난 다음에요. 또 하나는 뭐냐? 이제 분리 가능한, 구분 가능한 인베스트먼트 컴포넌트 내지는 인베디드 데리버티브, 그죠? 내재된 금융 파생 상품 이 두 가지를 관련된 현금 어떠한 현금 흐름을 분리해내기 위해서 11절을 적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엔티티는 그거를 구분을 해요. 뭐로부터? 호스트 인슈런스 컴퍼니 아니 인슈런스 컨트랙트 주 보험 계약에서 그거를 분리해내요. 그리고 요 컨트랙트에서 any promise, 그죠? 그 컨트랙트 요 어떻게 보면은 요 문장을 보면은 여기에서 요 distinct 그 구분되는 재화나 아니면은 인슈런스 서비스가 아닌 non 인슈런스 보험 관련된 서비스가 아닌 비보험 서비스 그러니까 재화나 비보험 서비스를 보험 계약자한테 제공하기로 약속한 이런 부분들을 분리해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From the host insurance contract로, 그죠? 그러니까 지금 embedded derivative 그 다음에 어떤 distinct investment component 이 부분을 보다 일반적인 표현으로 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보험 계약자에게 어떤 재화, 상품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뭐 많이 광고하는데 어떻게 돼요? 물론 이제 계약이 성사되느냐 안 되느냐가 나중에 이제 중요하다는 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무슨 상품을 준다 이런 굿 이게 있겠죠. 또 하나는 보험하고 관련되지 않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분리해 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분리해 내 가지고 여기 goods or non-insurance service 이런 부분들은 분리해 내 가지고 뭘 적용한다? IFRS 15의 7번 조항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분에 관련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런 이제 그 별도의 구분 가능한 재화나 비보험 서비스 이런 이제 약속 이 부분에 대해서 IFRS 17을 통해서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IFRS 15에 IFRS 15에 7번조를 적용을 해요. 이런 이제 그 약속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걸 적용할 때 있어서 엔티티는 이제 B33, 35 IFRS 17에 여기 이제 시행 세칙 애플리케이션 가이드라인에 33, 35 이 부분을 적용을 하고 언제? 최초의 인식 시점에 그리고 shall 다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지금 IFRS 17의 요 B3335를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이렇게 분리된 이런 promise 그러니까 이제 별도의 어떤 재화나 비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리해 가지고 이제 요 IFRS 9을 적용을 하지만 요걸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우리 안에 있는 그게 또 분리하라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겠죠. 33, 35 우리 요 기준서에 이거를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최초 인식 시점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죠. A. IFRS 15을 적용을 해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 캐시 인플로우를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뭐냐? 인슈런스 컴포넌트와 그리고 any promise 지금 얘기한 요 뒤에 있는 거는 뭐 제가 해석을 안 할게요. 그런 인슈런스 컴포넌트 보험 계약의 기본적인 보험 요소와 그리고 그러한 어떤 그 약속 사이에 어떤 캐시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캐시 인플로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IFRS 15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IFRS 17을 적용을 안 해요. 분리한 다음에. 근데 또 하나는 인슈런스 컴포넌트와 any promised 약속한 goods or non-insurance service 또 다른 게 표현했죠. accounted for IFRS 15 요거를 적용한 요 요소와 그 다음에 인슈런스 컴포넌트 사이에 또 아웃플로우를 하기 위해 그거를 아웃플로우 요 위에 거는 지금 캐시 인플로우죠. 인플로우 캐시 유입 현금 유입 요거는 현금 유출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IFRS 15을 요거를 어카운트하기 위해서 IFRS 15을 적용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또 1, 2, 3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1, 2 설명이 되는데 그래서 캐시 아웃플로우는 이제 어떤 아웃플로우냐? 그 각각의 컴포넌트, 인슈런스 컴포넌트와 다른 컴포넌트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현금 유입, 현금 유출, 캐시 아웃플로우죠. 그거는 그 각각에 대한 컴포넌트로 귀속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분되는 거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어떠한 뭐 남아있는 어떤 현금 유출, 캐시 아웃플로우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아주 체계적이고 그리고 그 어떤 그 이성적인 근거, 합리적인 근거 하에 요 온이니까 온하에 그래서 어떻게 배분되느냐? 뭐를 반영해서 배분하라 이거죠. 그 엔티티가 어느 정도 이게 발생할 거다라고 하는 현금 유출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그거를 여기 이제 온 해가지고 그거를 반영을 해서 배분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rise if that component 그 해당되는 이제 인슈런스 컴포넌트하고 또 다른 컴포넌트가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별도의 계약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이제 각각에 대해서 배분을 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요게 이제
그 디스팅트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큰 이견이 없고 그 뭐 논쟁에 있어서 뭐 큰 어떤 그 많이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 거는 이제 인디스팅트한 경우, 저렇게 이제 구분이 쉽게 되지 않는 경우, 이제 그거 때문에 이제 얘기가 많이 됩니다. 13번에서는 이제 위에서 이야기한 이제 11절, 12절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한 이후에 이제 그 기업은 IFRS 17을 적용하는데 뭐에 적용하느냐? 모든 남아있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호스트 인슈런스 컨트랙트 거기에서 이제 구분을 해냈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구분을 해낸 그리고 나서 모든 남아있는 모든 컴포넌트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비로소 IFRS 17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하에 그 이후에 보게 되면은 IFRS 17에 관련된 어떤 모든 레퍼런스들 이런 사항들 앞에서 얘기했던 내재 어떤 금융 상품에 대해서 IFRS 17에서 모든 어떤 적용되는 사항들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그 호스트 인슈런스 컨트랙트에서 그 구분되지 않은 구분을 해내지 못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나오는 어떤 금융 파생 상품. 또 하나는 이제 그 모든 적용 사항들 뭐에 대해서 investment component.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내재 금융 파생 부분 내지는 investment component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용이 되는데 그런 investment component는 어느 것이냐? 앞에서는 구분돼서 나간 게 있지만 여기서는 별도로 구분을 시키지 못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IFRS 17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를 제외하느냐? 적용 사항들. 요건 이제 시행 애플리케이션 가이드라인의 31, 32에서 해당되는 이런 사항은 제외를 하고 여기서 구분해내지 못한 embedded derivative나 아니면 investment component에 대해서 IFRS 17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제 약간 헷갈리실 텐데 이제 뒤에 가면 제가 적용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일단 우리는 IFRS 17은 인슈런스 컨트랙트예요, 그죠? 근데 인슈런스 컨트랙트 내에 지금 얘기하는 뭐 몇 가지 나왔죠? embedded derivative, 파생 금융상품 요소 내지는 investment component. 또 하나는 뭐라 했어요? promised pay, 뭐 어떤 그 provide the goods, 그죠? 어떤 재화나 아니면은 non-insurance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이 distinct 하면은 분리를 해서 적용을 해요. 물론 이제 그 어떤 경우에는 이게 뭐 보험 계약의 성격이 있다라고 해서 17을 적용을 한다라고 그 회사가 회계 정책을 결정을 하면 그거는 분리하고도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뭐 17을 적용할 것 같으면 그냥 포함시켜서 해도 되고라고 하지만 나중에 가면 그거 자체가 이제 부채를 측정하는 데는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인슈런스 그 레버뉴 앤 익스펜스를 따질 때는 분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디스팅트한 경우에는 분리를 해서 별도의 거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17 이의 거를. 그런데 분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17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이 17이라고 하는 게 보험 계약에 어떻게 보면은 그 적용에 관련된 건데 그렇게 indistinct 분리가 안 되는 부분들은 뒤에서 이제 쭉 측정 방법이 나옵니다만은 그 측정 방법 부분에는 같이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그 금액은 퀀티파이를 별도로 해서 인슈런스 레버뉴 엑스펜스에서는 제외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현재까지도 고심을 해야 되고 특히 그걸 양적으로 측정하는 거는 이제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이 부분들이 그런 이야기인 거를 정확하게 이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